안녕하세요. 사야 JTV의 제이입니다. 제가 오늘은 페이스북 데이팅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페이스북이 갑자기 페이스북 데이팅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 세계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아직 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저는 원래 말레이시아에 대한 영상을 많이 소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 갑자기 페이스북 데이팅 서비스에 대한 소개를 하는가 궁금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말레이시아가 페이스북 데이팅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사용하시는 페이스북의 햄버거 메뉴를 눌러보시면 데이팅이라는 서비스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 데이팅 메뉴를 누르고 들어가서 자기 프로파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데이팅 세팅은 틴더 세팅과 거의 비슷합니다. 데이팅 로케이션, 그러니까 누군가를 새로 만나게 된다면 그 지역이 어딘지는 서로 공통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디스턴스,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여잔지 남잔지 혹은 바이섹슈얼인지까지 설정할 수 있고, 에이지 레인지, 나이 범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특이했던 점은 여기에 아이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있는지 아이가 없는지 혹은 아이에 대해서 언급하기 싫은지 이런 걸 설정할 수 있는 탭이 따로 있고요. 종교에 관해서도 천주교인지 개신교인지 불교인지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상대방의 신장, 즉 키를 설정하는 레인지가 따로 있는데 가장 작은 신장부터 가장 큰 신장까지 본인이 원하는 상대방의 키를 숫자로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Share the Love라고 페이스북 데이팅 기능에 대해서 공유를 해달라는 그런 탭이 또 따로 있고요. 데이팅 어카운트라는 항목이 있어요. 데이팅 어카운트 항목에는 프라이버시 세팅, 노티피케이션 세팅, 포즈 매치스, 그 다음에 딜리트 프로파일, 그 밑에는 세컨드 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밑에 헬프 앤 서포트에 나오는 세이프티 팁스나 헬프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지 건드릴 일은 없어 보이고요. 프라이버시 세팅 같은 경우에는 내 데이팅 프로파일을 누가 볼 수 있느냐를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Your dating profile can be seen by anyone who joins dating. 데이팅 서비스에 관심이 있어서 시작한 모든 사람들이 프로파일을 볼 수 있는데, You won't be suggested to current Facebook friends. 지금 페이스북 친구들한테는 네가 추천되지 않을 거야. 안심시키는 말이죠. 그리고 anyone that you blocked on Facebook won't be suggested to you. 그러니까 혹시 페이스북에서 차단한 사람이 너한테 추천되지는 않을 거야, 이런 얘기가 있고요. Suggest friends of friends to you. 이건 뭐냐면 페이스북 데이팅은 틴더랑은 다르기 때문에 지인이나 지인의 지인 같은 사람들이 추천 목록에 뜰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Suggest friends of friends to you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친구의 친구도 추천 상대로 뜰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많이 사용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그래서 비활성화를 시켜놨습니다. 블락킹 같은 경우에는 누굴 내가 차단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탭이고요. 그 다음 노티피케이션 세팅에서는 어떤 노티피케이션, 알람을 받고 싶냐라는 거에서 새로운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메시지가 왔을 때 알림을 받고 싶다 선호하는 환경에 따라서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린 모든 내용들을 다 입력을 하고 나면 본인의 데이팅 프로파일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맨 위에는 메인 사진 하나가 들어가고, 이게 지금 페이스북 프로파일에 있는 메인 사진을 그대로 가져올 수도 있는 기능이 있는데, 뭔가 디스크릿하게 자기 자신을 밝히지 않고 싶은 사람들은 그 사진을 쓰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이름이 나오고 나이가 나오고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자유 기술할 수 있는 이 플러스 표시가 따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데이팅 로케이션, 쿠알라룸푸르, 그 다음에 직업이 뭔지, 어디서 공부했는지, 어디 출신인지,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내 키는 얼마인지, 이걸 나타내는 프로파일을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저는 키를 1cm 높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Add Photo 기능과 Add a Question 기능이 있어요. 말 그대로 프로파일에 나오는 사진 한 장 이외에 추가 사진을 올리고 싶으면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건데요. 틴더랑은 다르게 틴더는 제가 기억하기로 7장인가 8장을 동시에 올릴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페이스북 데이팅 같은 경우에는 한 장 한 장을 추가로 올려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임시로 2장을 올려뒀고요. Answer Question 같은 경우에는 전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무인도에 영화 한 편만 가져갈 수 있다면 어떤 영화를 가져가겠느냐, What's most important to you in a friend? 친구를 사귈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답변을 하다 보면, 아,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 생각과 비슷하구나,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 볼 수 있겠죠. 나와의 공통점이 얼마나 되는지. 지금 보면 한 20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에 원하는 질문을 선택해서 답변을 하면 그게 프로파일 사진 밑에 뜨게 됩니다. 그렇게 프로파일 세팅을 다 하고 나면 이제 메인 화면에 맨 위에 추천 상대가 뜨고요. 그 밑에 From your events, from your groups. 이건 뭐냐면 From your events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서 과거에 어떠한 이벤트에 참석했었다, 어떤 장소에 내가 관심 있어서 거기에 참석하러 간다라는 걸 표시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나랑 매칭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그때 그 사람도 거길 갔었는지 안 갔었는지의 데이터를 여기서 끌어와서 너네 공통점이 있네 라고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 게, 에어아시아 프리시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프리시츠, 이게 뭐냐면 에어아시아에서 공짜 좌석을, 그때 당시 얼마였더라? 500만 장의 티켓을 공짜로 살 수 있는 대대적인 이벤트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작년 10월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이벤트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 알람을 받고 싶어가지고 그 이벤트에 관심이 있다고 인터레스티드를 누른 적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 추천해 준 거예요. 아니 근데 비행기 좌석이 공짜 프로모션을 하는데 관심이 있을 사람이 어디 한둘이며 에어아시아 공짜표를 이런 프로모션을 한다고 했을 때 사기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굳이 공통점으로 찾기에는 그냥 너무 긁어모았다는, 빅데이터를 너무 아무 기준도 없이 긁어모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다음으로 From Your Group은 쿠알라룸푸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임, 제가 살고 있는 동네 방사라는 곳에 방사 주민들의 모임, 요런 그 커뮤니티, 그 페이스북 그룹에 좀 가입을 했어요. 그것도 아주 최근에. 요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 쓰는 중고장터라든지 이런 그룹에 가입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 You have 9 suggested matches who also join the same group. 이미 이 그룹에 저랑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매칭이 될 수 있는 사람이 9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저희 동네에서 후라이팬을 팔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쓰던 후라이팬을. 그러면 그걸 후라이팬을 팔고 싶어서 거기 가입한 사람과 저는 무슨 공통점이 있나요? 중고 장터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가요? 저는 이것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것까지 약간 교집합으로 보기에는,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 그룹이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독서 토론의 모임, 이러면 말이 되지만, 제가 가입한 그룹은 중고 전자기기를 사는 그룹이란 말이에요. 그럼 저는 아이폰을 팔았던 여성분과 공통점이 있는 건가요?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별로야. 네, 그리고 이제 메인 기능으로 다시 설명을 들어가면, 틴더는 그 스와이프 레프트, 스와이프 라이트 하는 그 UX라고 하죠. UX가 되게 직관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바로 넘기고, 마음에 들면 이쪽으로 넘기고. 고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틴더 앱을 보고 사진을 넘길 때 정말 1초도 안 걸리거든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right.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게 직관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페이스북 데이팅은 사진을 일단 누르고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틴더를 따라했다는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인지
스와이핑 기능으로 뭐 yes or no를 하는 게 아니라 no thanks, like. 그래서 싫으면 no thanks를 하나씩 하나씩 눌러야 돼요. 그리고 그 no thanks를 누르고 나면 no thanks라고 화면에 떠요. 틴더는 뭐 nope, 그 다음에 뭐였더라? nope이라고 하나 뜨고 like라고 뜨나? 예,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는 no thanks, thank you next 이러고 no thanks가 뜨고 나면 다음 사람이 떠요. 그래서 그걸 또 위아래로 보고 no thanks를 누르던가 like를 누르던가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뭐 기본적인 프로파일을 작성하는데 필요한 정보들이 있었잖아요. 뭐 데이팅 로케이션이 어디라든지,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출신은 어딘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어딘지, 아이가 있는지, 종교는 무엇인지,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틴더와 마찬가지로 표시하고 싶지 않으면 표시 안 해도 돼요. 그렇게 설정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나와 있고 나이도 나와 있고 데이팅 로케이션도 있지만 사진이 한 장밖에 없고 심지어 사진도 테이블보 같은 사진이 올라와 있어요. 이걸 보고 뭘 노땡스 라이크를 할 수 있는지, 이건 뭐 개개인의 성향이겠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나타내고 싶지 않으면 전 그래요. 틴더도 그렇고 페이스북 데이팅도 그렇고 이렇게 해놓는 사람이 왜 라이크를 받으려고 이 서비스를 시작했는지를 사실 잘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공개할 수 없으면 어떻게 서로 대화를 시작할 수 있나요? 너무 진지한가? 그래서 메인 화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왼쪽에 데이팅 프로파일, 그 다음에 Like You, Conversations 이렇게 세 개가 있고, 그 오른쪽 위에 보이는 필터 기능은 뭐 거리라든지 나이라든지 내가 찾고 있는 이상형에 대한 정보를 기준점을 새로 설정할 수 있는, 그리고 틴더랑 똑같이 그 틴더 매칭을 안 하고 싶은 시간이 있잖아요. 뭐 당분간은 안 하고 싶다, 오늘은 그게 안 떴으면 좋겠다. 왜냐면 노티피케이션 같은 게 왔었을 때 사실 틴더를 쓰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메시지가 오거나 팝업창이 오거나 이런 것들을 남에게 보이는 건 살짝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조금 민망한 일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아니면 이 시간대에 틴더에 내가 노출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비활성화 기능이 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기능이 페이스북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포징을 눌러놨고요. 제가 이걸 활성화시켜 놓은 동안에는 어떤 추천도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안내문이 써 있고, 하지만 원래 대화를 나눴던 상대방과는 이것과 상관없이 계속 대화를 할 수 있다 라는 안내가 있죠. 그리고 만약에 다시 추천 친구를 찾고 싶은 경우에는 맨 밑에 Resume Matches를 눌러서 추천 기능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겠죠. 데이팅 세팅에서 설명 안 드렸던 마지막 두 가지 기능은, 하나는 데이팅 어카운트 탭에서 딜리트 프로파일을 누르면 페이스북 데이팅에 있던 모든 프로파일을 쉽게 지울 수 있다는 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세컨 룩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컨 룩의 설명을 보시면 See suggest matches that you passed on, 그러니까 no thanks를 누르고 지나갔던 사람들이 아쉬울 수 있잖아요. 틴더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사용하는 사람만 스와이프 레프트로 잘못 눌렀을 때 그걸 되돌릴 수 있는, 한 명까지 다시 소환할 수 있는 그 기능이 있죠. 이 페이스북 데이팅은 이 세컨 룩, 다시 한번 보세요 라는 뜻이니까 이 세컨 룩으로 내가 노 땡큐를 눌렀던 사람들을 다시 보고 라이크를 다시 누를 수 있는 리스트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혹시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잘못 노 땡큐를 눌렀다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한 뒤 라이크를 누를 수 있는 그런 회생 기회를 다시 줍니다. 틴더랑 뭐가 다른지는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냥 페이스북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틴더를 하는 느낌? 하지만 틴더를 따라하지 않았다라는 느낌으로 스와이프를 하지 않는다는 것 정도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신선하고 재밌는 느낌일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거는 별로 느껴지진 않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려고 진짜로 노 땡큐랑 라이크를 눌러봤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150명 정도를 봤는데 라이크를 누를 만한 사람은 하나도 뜨지 않았고요. 틴더 스와이프 레프트처럼 빨리빨리 할 수가 없고 이 버튼을 계속 눌러줘야 되니까 솔직히 왼쪽 오른쪽은 되게 직관적으로 명확하게 구분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노 땡큐랑 라이크 버튼에 뚜렷한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노 땡큐를 누르다가 관심이 없는, 전혀 제 이상형과 먼 아주 멀리 계신 어떤 분한테 라이크를 잘못 눌렀어요. 한 명 잘못 눌렀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되돌려야 되는지에 대한 어떠한 버튼도 없고 어떠한 설명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당황스러워요. 물론 그분이 저를 좋아한다는 보장은 1도 없지만 너무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틴더는 유료화가 되게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슈퍼라이크를 누른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더 많은 상대방에게 노출되고 싶은 마음에 부스팅 기능을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페이스북 데이팅에는 그런 기능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사실 틴더보다 약간 구식이라는 느낌? 네,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페이스북이 저한테 너의 친구의 친구는 소개해주지 않을 거야, 너희 둘의 대화는 공개되지 않을 거야, 너희가 서로 매치됐다고 하더라도 매치됐다는 내용은 아무에게도 밝혀지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안심의 신신당부, 그러니까 이것 좀 사용해줘 라는 뜻이겠죠. 그런 걸 했지만 아무리 제가 프라이버시 세팅을 개별적으로 해놓는다고 하더라도 혹시 이것 때문에 되게 부끄러운 일, 민망한 일, 낭패 같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을 지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점에서 틴더랑도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별 5개를 평가를 하자면 별 1개 반 정도 주고 싶습니다. 새롭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저한테는. 네, 이상으로 한국에는 출시되지 않았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서비스를 개시한 페이스북 데이팅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영상 기준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처음 서비스되는 페이스북 데이팅에 대해서 소개해드린 거기 때문에 뭐 뜬금없이 페이스북 데이팅은 소개 왜 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아니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